안녕하세요, 몬스터펫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샵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샵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이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양하시게 되면 손님분의 집으로 이사 가게 되겠죠. 즉 새로운 장소이기에 이 친구들은 매우 겁에 질리게 될 겁니다. 야생으로 예를 들자면 크레스티 게코는 먹이사슬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포식자들을 피해 다녀야 하기에 본인이 생각한 안전한 장소 외에 돌아다니는 건 매우 긴장되겠죠. 즉 나고 자란 파충류 샵은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손님이 집에 가게 되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간혹 손님분들께서 크레스티 게코가 매우 귀여워 하루라도 빨리 핸들링을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상태에서 과도한 핸들링은 아이들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육 세팅 후에 일주일 동안은 필요 이상의 핸들링은 자제해주세요. 물론 관리할 때 핸들링을 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 외에 귀엽다고 만지는 행위는 자제해주세요. 자, 처음 사육장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육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편하게 적재형 사육장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개체를 입양해서 집으로 도착하시게 되면 사육장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사육장을 준비해 주시고 키친타올을 3장에서 6장 정도 깔아주세요. 비는 부분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키친타올을 깔아주신 뒤에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키친타올 외에도 바닥재를 추가하게 되는데 버로우 방지 매트라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분무질을 하게 되면 키친타올이 젖게 되는데요. 이 젖은 상태에서 개체가 간접적으로 오랫동안 접촉하게 되면 아무래도 컨디션에 영향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로우 방지 패드, 과습 방지 매트라고도 하는데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젖은 상태여도 아이들이 젖은 키친타올에 간접적으로 접촉되는 걸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레스티 게코가 배변을 보게 되면 키친타올에 배변이 묻게 되겠죠. 분무질을 하게 되면 키친타올은 당연하게 젖게 되고 그 젖은 키친타올과 배변이 만났을 때 배변의 더러운 성분들이 키친타올 전체로 퍼지게 될 거예요. 똥물에 젖은 키친타올이 아이들 몸에 묻게 되면 썩 좋진 않겠죠. 이렇게 과습방지 매트를 깔아주신 뒤에 백업이라는 용품을 넣게 될 거예요. 이 백업이라는 제품은 공중에 매달리게 되는 구조물이 됩니다. 크레스티 게코는 야생에서 육지에 돌아다니는 파충류가 아니라 포식자를 피해 다니기 위해 나무 위로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구조물을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코르크보드라는 제품인데 이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이제 보통은 이런 은신처를 넣게 되는데 이런 은신처들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크레스티 게코가 썩 좋아하는 용품은 아닙니다. 특히나 바닥에 젖어있는 키친타올 때문에 매우 과습하게 되는데 이 안에 막혀있는 은신처를 사용하게 되면 더더욱 습해지게 되겠죠. 너무 과습한 환경은 크레스티 게코에 썩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 은신처를 넣어도 되지만 다른 은신처가 있어요. 크레스티 게코는 바닥에 있는 은신처보다 공중에 있는 은신처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렇게 코르크보드를 설치하게 되면 이 코르크보드 아래가 이 친구들의 은신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닥에 있는 은신처를 선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래 부분이 은신처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용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의 필요한 용품은 이 정도여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취향껏 더 용품을 넣어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나뭇잎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환기구멍에 맞춰서 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취향껏 넣고 싶은 대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세팅 후에 크레스티 게코를 넣기 전에 분무질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바로 여기다 분무질하면 되는데 분무질이 더 잘 보이도록 용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티 게코는 밥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무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분무질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자기 전에 분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은 야행성 파충류이기 때문에 밤에 많이 움직입니다. 크레스티 게코의 습성은 보통 맺혀있는 물을 먹게 되는데 벽면 위주로 분무질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고 있는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물을 받아먹게 됩니다. 이제 간혹 너무 적게 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전에 분무질은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시로 바닥에 있는 키친타올이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물기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뿌리셔야 돼요. 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면 위주로 분무질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물이 맺히다 못해 흐를 정도가 되거든요. 바닥에 있는 키친타올도 흥건하게 젖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너무 흥건하게 젖어 있으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안 좋은 거는 건조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이 친구들한테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많이 젖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분무량을 조금씩 줄여주시면 돼요. 또는 분무하시기 전에 온습도계를 확인하신 뒤에 오늘의 습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분무량을 좀 적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습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분무질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수도계는 사육장 안에다 넣는 게 아니라 크레스 게코를 키우고 있는 방의 온수도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수도계는 사육장 안에다 넣으면 너무 쉽게 고장나요. 어차피 온열장판이나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장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의 온수도가 곧 사육장 온수도가 됩니다. 그러니 온수도계는 사육장 위나 근처에다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크레스 게코는 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분무량입니다. 그러니 자기 전에 분무량을 충분히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대략 일주일 정도 핸들링을 안 하고 적응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뒤에 이제 처음 핸들링을 하시게 될 텐데, 가급적 거실 중앙, 즉 구조물이 없는 곳에서 핸들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처음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레스 게코의 움직임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점프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핸들링하다 놓쳐서 집안에 있는 책장이나 뭐 냉장고 및 뭐 침대 및 이런 사람 손이 안 닿는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매우 난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핸들링은 구조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실 중앙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크레스 게코 핸들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핸들링하는 요령은 물고기 모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친구를 제 왼손에 올리고 싶다면 반대편에서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꼬리는 말고 뒷다리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물고기 몰듯이 반대 방향으로 살짝. 그리고 크레스 게코는 쓰다듬는 행위를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손에서 손으로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쓰다듬는 행위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잡아먹는다라고 오해할 겁니다. 아무래도 야생에서 위에서 아래로 터치당할 때는 사냥 당할 때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손에서 손으로.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 뛰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손을 뒤에서 쫓아가듯 잡으시면 안 돼요. 이 행위 또한 사냥당한다고 생각하겠죠. 앞으로 뛰어가게 된다면 이 친구의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 먼저 손을 뻗어서 앞을 가려주세요. 그 뒤로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도망갈 때는 쫓아가면서 잡지 마시고 손을 먼저 가서 앞에를 막아주세요. 그 뒤로 손바닥을 핀 뒤에 살짝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에서 손으로 핸들링 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친구들의 머리 방향이에요. 아무래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점프를 뛰어서 몸으로 점프 뛴다고 생각하시면 매우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 방향은 내 몸 반대 방향 쪽으로 돌려서 핸들링을 하시면 됩니다. 크레스트 게코의 습성은 앞에 올라탈 게 있으면 그쪽으로 점프를 뛰거든요. 그래서 머리 방향이 사람 몸 쪽으로 있으면 몸에 바로 점프해서 올라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놓칠 수 있으니까 머리 방향 항상 반대 방향으로. 만약 몸 쪽으로 트였다 싶으면 손바닥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크레스트 게코의 가장 중요한 점, 이 친구들의 생활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사이가 가장 적합한데 사람의 체온은 36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오랫동안 핸들링하게 되면 이 친구가 아프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핸들링은 한 번 할 때 5분 이하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과도한 핸들링은 이 친구를 죽음에 몰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5분 이하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친구들의 생활 온도는 20도에서 30도라고 했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25도. 사람 생활 온도랑 매우 밀접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름철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이 있을 때는 에어컨을 틀게 돼서 이 친구들한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이 친구들 때문에 24시간 에어컨 틀고 다니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외출하실 때에는 집에서 가장 선선한 곳에 두고 외출하시면 되는데 저는 화장실을 추천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의 화장실은 꽤 선선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팩을 미리 얼려둔 뒤에 수건을 잘 감싸서 사육장 위에 절반 정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름철에는 밤에도 매우 덥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 때는 밤에 매우 덥겠죠. 하지만 간혹 그거를 간과하시고 거실에 두고 안방에서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방에 같이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겨울철 주의사항은 사육장을 방바닥에 두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바닥 온열이기 때문에 방바닥에 두게 되면 사육장의 내부 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겨울철에는 꼭 사육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매우 건조해지기 때문에 분무질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밥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아까 분무질도 자기 전에 하듯 밥도 주무시기 전에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월수금 피딩을 추천드리고,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자율, 그리고 금요일은 직접 핸드 피딩을 추천드려요. 오로지 핸드 피딩만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핸드 피딩만 하려고 해요. 그 외에 자율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수요일은 자율, 금요일은 핸드 피딩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탈미 인섹트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작은 베이비들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수저면 충분합니다. 분무질만 해서 케찹 농도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멀티비타민을 추천드리는데요. 핸드피딩 하는 날만 비타민제를 넣어주면 됩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그냥 슈프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고, 금요일 직접 먹이는 날에는 비타민제를 넣어주면 됩니다. 비타민제는 슈퍼푸드의 양에서 1% 내지 2%만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1%, 2%는 고가의 저울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넣냐면은 아주 소량만 넣어주면 됩니다. 슈퍼푸드의 1에서 2% 정도, 아주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물을 넣어가면서 케찹 농도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꾸덕하면 꾸덕할수록 좋아요. 아무래도 영양 흡수가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꾸덕한 걸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꾸덕하게 해서 피딩을 했을 시에 닦아내거나 털어내게 되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더 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꾸덕한 것보다 좀 더 묽은 걸 더 잘 먹어요. 자, 이렇게 꾸덕하게 만든 뒤에, 자, 금요일은 직접 핸드피딩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핸드피딩 할 시에는 절대 손위에서 먹이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30도 이상은 매우 위험한데 사람 체온은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아플 수 있다고요. 이런 평평한 바닥에 놓고 먹이는 것보다는 이런 구조물 위에서 먹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은 뒤에 점프 뛸 것 같으면 앞에를 막아주면 됩니다. 코에 찍어주지 마시고 냄새를 맡게 해서 먹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친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슈퍼푸드를 지금 처음 먹어봐요. 그런데도 맛있는 사료는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알아서 먹습니다. 굉장히 잘 먹죠. 자, 이제 언제까지 먹이냐면은 지금 알아서 핥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아서 핥아먹다가 배부르면 멈춥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 거예요. 크레스 게코는 밥을 먹자마자 바로 뱃속으로 넣는 게 아니라 목에 한번 저장했다가 고개를 치켜들어서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천천히 치켜들 거예요. 삼키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줘도 되고, 나는 이 친구를 좀 더 빨리 키우고 싶고 좀 더 통통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한 3분에서 5분 뒤에 한 번 더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과도하게 많이 먹이는 거는 좀 비추천드리고 딱 여기까지 먹이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저희 샵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몬스터펫이었습니다.